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인체 생리학의 기본 부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대로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어떻게 ATP를 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알아보기 위해서 효모를 가지고 실험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종합해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관이 인체의 어떤 기관이 사용이 돼서 에너지를 얻는지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배설계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더 폭넓게 공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실험했던 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효모의 세포 호흡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효모는 세포 호흡도 하고요. 발효라는 것도 합니다. 우리 발효, 세포 호흡 이 자세한 과정들은요. 다 생명과학 2에서 배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발표도 준비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심화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 대학에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그 실험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험할 때 공기와 맞닿아서 반응을 해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산소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포도당을 분해했을 거냐면 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를 했을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화학식으로는 요거죠. 포도당이 물과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 산소 조건일 때 그렇죠.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ATP. 그러니까 얘네들의 궁극적인 세포호흡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를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ATP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에 산소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 효모에서 막 술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은 뭐가 생성돼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에탄올이 생성돼서 그렇습니다. 에탄올이 바로 무슨 성분이죠?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발효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모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을 때도 이 에탄올이나 어떻게 보면 젖산 그래서 젖산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심하게 운동을 했을 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젖산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막 근육 뻐근하다고 하는 것들이 뭐 젖산 쌓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막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술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막 취하겠죠. 막 운동하면서. 근데 그런 현상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효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모 같은 경우 근데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효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고 ATP는 2개밖에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굉장히 적은 양의 ATP만 형성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개괄적으로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드린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한번 지워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저번 시간에 그 색깔이 변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화학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형성됩니까? 바로 효모가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부산물로 그쵸.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형성되면 그 이산화탄소가 뭐와 결합이 돼서 바로 물과 결합이 돼서 탄산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탄산이 바로 약산성, 산성을 띱니다. 그렇게 되면 NaOH, 염기 물질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중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형성되면서 요 OH와 요 H기가 결합을 하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염기성일 때는 BTB가 무슨 색이었는데 파란색이었는데 점차 녹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산성이 돼서 노란색으로 되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화학식으로까지 한번 정리한 것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교과서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화, 호흡, 순환을 다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우리 교과서 특히 이제 수능에서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주 통합적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세밀하게 조금은 더 심화를 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잘 정리를 하시고 핵심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괄 학습 우리 38페이지를 보면 알다시피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놨어요. 소화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크게는 그죠? 소화계에서는 영양소를 결국은 잘게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계에서는 그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기체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순환계는 온몸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아까 아주 유명한 식 있죠. H12O6 얘가 뭡니까? 포도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소화, 호흡, 순환 이 모든 것들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에너지를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데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아주 중심적인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당과 아까 뭐가 결합됐습니까? 뭐 다 축약을 하고요. 일단 산소와 결합을 해서 뭐가 생산됐죠? 그죠? CO2와 그 다음에 뭐가 형성, 제가 화학식은 다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수 맞추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세요. 요 포도당이 무슨 계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소화계를 통해서 이 포도당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화계를 통해서 포도당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어디서 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산소는 무슨 계? 그죠. 호흡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산소를. 그리고 이 CO2와 이 생성된 것들은 얘를 이제 계속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계를 통해서 얘는 이제 호흡계죠. 음, 음. 그리고 얘는 배설. 음. 이런 식으로 호흡계와 배설계를 통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네들 어떻게 보면 포도당을 쪼개고 산소를 공기 중에서 호흡계가 흡수를 하면 걔네들을 결국 그 궁극적인 어디로? 조직세포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역할들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바로 순환계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식 안에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개괄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화계입니다. 우리 소화계는 우리 유인물도 같이 보세요. 유인물 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소화계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죠? 큰 덩어리의 영양분을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덩어리를 결국은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소화기관이 쫙 나옵니다. 소화기관의 종류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뭐가 나옵니까? 먼저는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입서부터 먼저 보시면 입 안에 이제 하나씩 소화액과 더불어서 지금
요 3대 영양소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거예요. 3대 영양소를 가지고. 그래서 녹말. 녹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탄수화물. 그죠? 단백질, 지방. 그래서 요 3대 영양소가 우리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그래서 소화기관은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냥 긴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우리 항문까지 이어지는 그냥 긴 관이에요. 근데 긴 관이 여기는 뭐 약간 위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져 있고 이제 꾸불꾸불하게 돼 있고 대장으로 돼 있는 그냥 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네요. 그냥 관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가? 그죠? 항문을 통해서 나머지 그냥 남은 찌꺼기들이 그냥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을 거치면서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흡수가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먼저 입으로 먼저 가봅시다. 입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입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이런 효소의 종류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종류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효소는 바로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는 뭐를 분해시키냐 하면 바로 녹말을 분해시킵니다. 녹말을 뭘로 분해시키냐 하면 바로 엿당이라는 것들. 그래서 녹말이라는 건 얘는 다당이거든요. 얘는 이당이.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두 개씩, 엿당이라는 건 두 개씩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로만 되는 건데, 솔직히 이 아밀레이스, 침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다 어떻게 보면 엿당으로 분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밥 열심히 오래 씹으면 밥에서 무슨 맛 난다고 그래요? 단맛이 난다고 그러죠. 그런 거는 우리 입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목까지 분해가 돼서 엿당으로 분해해서. 그렇지만 입에서 다 분해될까요? 다 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입에서는 나오는 효소는 아밀레이스고 녹말만 분해를 시키는 효소다. 단백질 분해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지방도 못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구분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가봅시다. 위로 가보면 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펩신, 뭐 펩티데이즈가 그래서 펩티데이즈랑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펩신이 활성화되는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염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은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펩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어느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 단백질로 어떻게 보면 저번에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폴리한, 굉장히 긴 형태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뭐 한 5개, 6개 정도의 조각으로 어쨌든 펩신은 이제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주는 역할, 걔네들을 펩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쪼개준다, 안 쪼개준다? 여전히 안 쪼개준다. 근데 펩신은 어느 상태에서 가장 활성이 잘 돼요? pH가 HCl이 있는 염산, pH가 2인 상태에서 활성이 잘 되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아밀레이스는 위액으로 오면 다 어떻게 보면 분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위에서 단백질만 분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위액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십이지장이 나오는데 십이지장에는 무슨 액과 무슨 액이 만나냐면요. 바로 이자액과 쓸개즙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쓸개즙은 누구에게만 도움을 주냐 하면요. 바로 지방만 도움을 줍니다. 쓸개즙은 바로 지방 형태만, 지방을 유화시킨다는 거는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방이에요. 지방은 여러분들 이제 삼겹살을 먹거나 해봐도 알겠지만, 막 떡져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굳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분해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작은 조합으로 이렇게 쪼개주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화를 누가 해주냐? 바로 쓸개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작게 쪼개줘야지만 걔네들이 이제 분해가 될 수 있게 돼. 그래서 쓸개즙은 효소다, 효소가 아니다. 얘는 효소가 아니다. 지금 아밀레이스, 펩신 이런 것들은 다 효소예요. 근데 쓸개즙은 효소가 아니다. 그죠? 지방 성분을 유화시켜주는 물질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자에게서 이제 다 나와요. 효소가. 그래서 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자를 다른 말로 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소화 효소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펩신, 트립신이라는 물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라이페이스. 일단 쓸배집에서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지방은요, 솔직히 이 라이페이스로만 다 분해가 되는 겁니다. 효소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런 모든 즙들이 모여서 소장으로 가면 이제 소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양한 아주 여긴 말테이스만 나오지만 소장에서는 이제 당으로 봤을 때는 이당류들을 쪼갤 수 있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엿당, 포도당과 연결된 걸 쪼개는 말테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설탕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을 쪼개는 효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갈락토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갈락토스 저번 시간에도 좀 나왔었지만 우리 실험했을 때도 그래서 갈락토스와 여러 가지 그 포도당과 결합되어 있는 게를 쪼개는 효소도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소장에 그 효소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소화 효소들이 이제 소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녹말을 그래서 아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2당이었는데 이제 뭘로 단당으로 이제 쪼개주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이제 트립신으로 인해서 한 이, 두 개가 디펩타이드섬이 이제 두 개가 연결돼 있는 형태였다라면 이제 드디어 펩티데이스로 인해서 어떤 형태까지 완전히 하나의 아미노산까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뭐가 형성되는지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녹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포도당이 그죠? 그래서 다당이었는데 단당까지. 그 다음에 단백질도 큰 덩어리였는데 하나의 아미노산까지.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결국은 뭘로 분해가 되냐면 지방산과 그리고 글리세롤. 그래서 이 글리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세롤과 더불어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새 그냥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물질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따가 제가 구조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형성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화계의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분해를 했어요. 아까 배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당류인 포도당까지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포도당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갈락토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쨌든 포도당, 단당류까지 그리고 단백질은 20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아미노산까지 그리고 이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 아니면 그냥 글리세롤 이런 것들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됐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항문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어쨌든 배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만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우리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죠? 포도당은 바로 이 탄수화물, 다당류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단백질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이런, 그래서 얘네들은 다 통틀어서 무슨 성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수용성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흰색이라서 안 보이네. 그래서 수용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 여기가 지금 뭡니까? 이게 바로 소장의 융털인데, 소장의 융털 중에서 어느 구역에 바로 여기죠.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모세혈관. 그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으로 이 수용성 물질들은 다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무슨 성 물질이 있냐면 바로 지용성 물질이 있죠. 이 지용성 물질들은 아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뭐 지용성 비타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 지방 성분을 간단히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방은요, 이렇게 C가 세 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바로 요거를 글리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세롤이요, 이 글리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뭐 글리코젠도 나오고요. 뭐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하고요. 뭐 글리시리즈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글리세롤, 지방을 이루는 글리세롤입니다. 그래서 얘도 세 개의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걔네들의 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냐면요, 이런 꼬불꼬불한 굉장히 긴 거,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이 벌써 이 중성지방 같은 보통 지방에는 몇 분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세 분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자의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아까 뭐가? 네, 아까 무슨 요소였습니까? 그죠? 라이페이스였죠. 그래서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어디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또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또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여기 나머지 다 C거든요. 요 끝까지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글리세롤이는 얘가 이렇게 꺾여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만 요 두 분자만 이렇게 끊어주면 얘네들은 이 CCC까지 합쳐서 그냥 이런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글리세롤과 여기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된 이렇게 큰 그냥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산 두 분자가 떨어져 나가고 글리세롤과 지방산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모노글리세리드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로 그냥 얼로 흡수가 되냐면 바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얼로 흡수가 되냐면 바로 여기, 그죠? 여기가 뭡니까? 암죽관. 그래서 암죽관으로는 바로 지용성이, 그죠? 그리고 모세혈관으로는 바로 뭐가? 그래서 모세혈관으로는 바로 수용성이, 암죽관으로는 바로 지용성이, 그죠? 이런 식으로 흡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용성 길과 수용성 길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히만 이제 보시고 이제 끝낼 겁니다. 결국 모세혈관은 혈관이에요. 혈관이기 때문에 뭐만 거친다라고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혈관은 반드시 간을 거친다. 그래서 간 문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결국 순환이 되려면 이제 이거는 결국 순환대로 가는 거거든요. 순환이 되려면 심장으로 가야 됩니다. 온몸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세포로 가기 위해서. 근데 모세혈관은 어디를 거쳐서 간다? 간을 거쳐서 간다. 간을 거쳐서 간다. 그리고 지용성 물질들은 간을 거친다, 안 거친다? 간을 안 거친다. 그냥 바로 림프관을 통해서, 암죽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간은 도대체 어떤
애들인가?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 화학 공장이라고 합니다. 간도 여러분들 간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요. 간도 폐와 더불어서 이 신경, 아픔을 못 느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간암, 이 간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도대체 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용성 물질,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물질들은 다 간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간에서 어떤 현상을 일어나냐면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어떻게 된다? 가공이 된다. 그래서 저장이 된다. 그래서 포도당이 저장된 형태가 바로 글리코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포도당이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다당류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글리코젠. 그래서 근데 글리코젠으로 우리 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저장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어쨌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뭐 지방간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아미노산을 다시 이렇게 가공시켜주는 그래서 화학 공장이라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게 바로 간이죠. 그 다음에 또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해독작용이죠. 그래서 해로운 것들은 다 간에서 해독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소. 요소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설기에서 간단히 배울 거지만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이 암모니아가 아미노산을 분해하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암모니아 여러분들 냄새도 느끼지만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덜 유독한 요소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간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알코올. 알코올 같은 경우도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다 분해를 해줘. 그래서 간과 알코올 분해와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쓸개즙. 쓸개즙 만듭니까? 아니죠. 쓸개즙 어디서 만듭니까? 바로 쓸개즙도 바로 어디서 만든다? 간에서 만든다.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키는 쓸개즙. 그것도 바로 간에서 형성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우리 소화계, 우리 특히 생명과학 원에서 배우는 소화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소화계에 대한 간단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n digestion, food is changed by the organs into a soluble form to be absorbed by the body. Food in the mouth is mixed with saliva. Saliva begins to dissolve the food as the teeth grind and cut it. Food is forced back into the throat, pharynx, by the tongue. Food in the pharynx stimulates the swallowing reflex. The larynx is pulled upward to meet the epiglottis and seal off the trachea. Food goes from the pharynx to the esophagus. Food moves down the esophagus by peristalsis. The peristaltic wave reaches the esophageal sphincter and food enters the stomach. The unique muscular structure of the stomach breaks up the food into small pieces called chyme. Chyme exits through the pyloric sphincter into the duodenum of the small intestine. The major portion of absorption and digestion occurs in the small intestine. The mucosa secrete enzymes that supplement the digestive enzymes of the pancreas and liver. This completes the chemical process of digestion. The walls are covered with villi where nutrient absorption takes place. The structure of each villus contains a capillary and lacteal to pick up the digested nutrients. The nutrients are now transported by the blood to all the cells of the body. The undigested food reaches the ileocecal valve and enters the large intestine or colon. The colon absorbs water, manufactures vitamins, produces mucus, and forms and expels feces. Mass peristalsis pushes the feces into the rectum, which stimulates the defecation reflex.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 입에서 이제 들어가면 제가 큰 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관을 거쳐서 필요한 영양분들은 다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장을 통해서, 근데 대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뭐 나머지 뭐 영어로 돼 있으면 뭐 다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맞습니다. 그 먹은 음식물들이 대장 안에 오래 있으면 걔네들은 계속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적절할 때 어쨌든 배출을 해줘야지 정상적인 대변 활동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다 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해된 필요한 영양분들만. 세 가지 형태로, 뭐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죠. 어쨌든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그래서 단당류, 아미노산, 그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흡수된다는 거. 그것까지 오늘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탐구 과제로 우주 기지를 건설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탐구 과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human being has a basic instinct to help each other out. If a hiker gets lost in the mountains, people coordinate a search. If an earthquake levels the city, people all over the world send emergency supplies. This instinct is found in every culture, without exception. At around 4:30 a.m., our satellites detected a storm approaching the Ares 3 mission site on Mars. The storm had escalated to severe, and we had no choice but to abort the mission. But during the evacuation, astronaut Mark Watney was killed. I'm entering this log for the record. This is Mark Watney, and I'm still alive. Obviously. I have no way to contact NASA or my crewmates, but even if I could, it would take 4 years for another manned mission to reach me. And I'm in a hab designed to last 31 days. So, in the face of overwhelming odds, I'm left with only one option. I'm gonna have to science the shit out of this. Okay, let's do the math. I gotta figure out how to grow 4 years worth of food here,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But if I can't figure out a way to make contact with NASA, none of this matters anyway. Houston, be advised. We've got a video message. It's directed to the whole crew. Play it. Mein Gott. Mark Watney's still alive. In your face, Neil Armstrong. We left him behind. Let's go get our boy. This is something NASA rejected, so we're talking mutiny. And if we mess up the supply rendezvous, we die. If we mess up the Earth gravity assist, we die. It's space. It doesn't cooperate. I guarantee you that at some point, everything's gonna go south on you. And you're gonna say, this is it. This is how I end. Is it possible that he's still alive? 네, 그래서 우리 이 영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뭐 우리 학생들하고도 많이 보기도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션 정말 이 화성 여러분들이 혼자 만약에 화성에 있다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물론 이게 공상과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말 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 기지를 건설을 한다고 한다라면 어떻게 건설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요 생각할 문제, 우리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재난 문자가 갑자기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또 이렇게 뭔가 다시 생기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계약이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언제 뵐지 참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꼭 뵈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좀 다양하게 활동식 수업들도 하고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건강하게 잘 있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출석 질문을 빠뜨려서 이렇게 다시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석 질문 한 가지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출석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뭐 상관없어요. 언제 들을지는 뭐 여러분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날 점심 때 먹은 가장 맛있는 메뉴 하나만 적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걔네들이 여러분들 한번 우리 뱃속에서 소화가 된다는 거, 우리 소화계를 배웠으니까 어떤 과정으로 소화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어떤 음식 먹었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출석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